오늘부터 드디어 임플란트 보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렇게 위에 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뼛속에 심어 넣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엔 이런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뼈가 임플란트하고 이렇게 잘 달라붙었다 생각하면 우선 이렇게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거를 달아서 잇몸이 아물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힐링 어바트먼트를 달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임플란트하고 뼈가 충분히 달라붙었나 그걸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다 확인이 됐다 그러면 요즘에 하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어바트먼트라는 거를 달고 치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지?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제일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임플란트의 플랫폼이라는 거하고 어바트먼트하고 이렇게 딱 맞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지? 요게 항상 요것만 잘 체크하면,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어떤 그 레바널 로고나 뭐 템포러리 실린더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다시 쓸 수 있지만 거기서 손상이 가서 여기에 이렇게 뭐 긁힌 게 있다든지 우그러진다든지 그런 거는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딱 맞아야 되는 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계적인 결합을 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일반 보철하고 임플란트 보철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뭐 다르지만 사실 우리가 시술을 할 때는 별 차이 없이 시술을 하는데, 어쨌든 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서 얘기를 우선 좀 하고 실질적인 거에 갈 거예요. 임플란트가 이렇게 이제 뼈에 달라붙어 있고, 여기는 치아에다가 이렇게 씌운 거고, 여기다가 이제 이를 만들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 가지로 뭐가 다른가? 우선 임플란트하고 이 치아하고는 뼈에 달라붙어 있는 방식이 다르다. 뼈에 달라붙어 있는 방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뼈에 달라붙어 있는 방식이 달라서 여기 힘이 가해지고 어쩌고 할 때 자연 치아는 이 뼈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움직여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딱딱한 걸 씹거나 그러면 딱 하고 하고 이렇게 입을 다시 벌린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 그런 어떤 느낌, 감각적인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치아하고 뼈가 달라붙는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게 있다는 게 주로 주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그게 없고, 뭐 치아가 뼈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포유류의 진화 과정에서 뭐 어떤 뭐가 일어난 것이다라는 얘기. 치주인대의 기능, 뭐 충격을 흡수하고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봐요. 뼈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교정이라는 걸 하잖아. 교정을 하잖아요. 교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치아를 이렇게 눌러. 뼈에 대해서 이렇게 누르면 뼈는 이렇게 점점점 흡수가 돼. 그다음에 여기에는 치주인대가 달라붙어. 뼈는 꾹 누르면 점점점 꺼져. 여기 코를 계속 누르면 코가 꺼져. 그다음에 이제 뼈를 이렇게 당기잖아. 그러면 뼈가 이렇게 늘어나. 그래서 교정을 할 때는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뼈가 없어지고 이쪽으로 뼈가 이렇게 생기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적당한 힘을 가했을 때. 뭐 늘 임플란트를 할 때 하는 얘기지만, 이게 뼈하고 임플란트가 달라붙는 것, 뼈하고 치아의 뿌리가 달라붙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 뼈하고 치아 뿌리 사이에는 이렇게 치주인대라는 게 매달려 있는데, 그거는요 치아 뿌리에 시멘텀이라는 조직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봐요. 이 잇몸이 여기 뼈 위에도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잇몸이 치아에는 이렇게 또 가서 박혀 있어. 그러니까는
여기 칫솔질 한다고 할 때도 잇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주낭 측정을 할 때는 여기까지 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임플란트는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없어. 그냥 잇몸이 가까이 가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쑥 집어넣으면 여기까지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게 좀 깊어진다고. 그러니까 잘 닦을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항상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그 밑에 하이브리드 덴처를 할 때도 자꾸 닦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 근본적으로 치주인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래서 이거는 약간 틀려져도 이게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이건 전혀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그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이제 프로비저널을 만들어서 그걸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치주인대라는 건 이렇게 이제 파이버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사이에 어떤 액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략 치주인대가 여기서 보면은 한 0.3mm 정도 두께로 있다. 이게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다친다든지 그러면 이가 쏙 빠져버리잖아. 그지? 이가 쏙 빠져. 그러면 치아 뿌리하고 뼈하고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이것만 쏙 빠지지 못하겠지. 뼈도 달라붙어서 나오든지 뭐 뼈가 깨지든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를 뺄 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치주인대만 싹 끊어지면 그냥 근데 치주인대는 별로 그렇게 세지는 않아. 이를 잡아서 쏙 빼면 쏙 다 끊어지잖아.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기능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감각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를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가 있어. 눈을 감고 계속 같은 위치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어떻게 이게 되지? 이 공간적인 위치를 느낄 수 있는 게 이 치주인대에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가 다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전체를 해도 또 이렇게 되긴 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 감각을 느끼는 기관이 여러 군데, 위치를 느끼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뭐, 이 약관절에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치주인대에서 그 위치를 인식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감각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렇게, 우리는 별거 아닌 거 생각하지만, 그냥 여기를 딱, 이렇게 하면 딱, 여기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아프고 뭐 차갑고 뜨겁고 그런 감각 외에 위치 감각이라는 게 있어. 위치 감각. 운동을 잘 하나? 운동 잘해? 운동 잘해? 운동 잘해? 운동 잘해? 운동 잘했어? 잘했을 것 같아. 그 뭐냐면은 나도 사실은 그런 게 좀 둔한 편인데 축구든 배구든 뭐 농구든 골프든 이 공을 갖고 하는 운동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을 끝까지 보라 그래. 우리가 이게 야구 선수도 공을 끝까지 보라 그러잖아. 뭐 예전에 그 홍수환이라고 유명한 권투 선수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나? 하여간 이 권투 선수들이 제일 얘기하는 게 주먹을 끝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보게 되나?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위치를 우리가 느끼고 딱 봤는데 여기로 손이 딱 정확한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위치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게 치주인대에는 있는데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는 치주인대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가 싹 빠지면 그걸 다시 갖다
바로 꽂으면은 제대로 다시 붙어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 그게 싹 빠졌을 때 제대로 잘 연결하면 치주인대가, 끊어졌던 치주인대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기능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뼈가 이 뿌리에 딱 달라붙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앵킬로시스라고 그래, 앵킬로시스. 그런 건 뺄래도 잘 안 빠져. 안 빠진. 치주인대의 기능 중에 뼈의 형성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대략, 이제 이게 참고 삼아 알아두자고요. 대략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씹는 힘이 한 20kg 정도 된다. 20kg. 씹는 힘 20kg. 최대한 세게 물면 한 45kg 정도의 힘을 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응?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거를 처음에, 이거는 이제 뭐 요즘 얘기하고 관계없지만, 도대체 이가 다 빠지고 뼈만 남은데 거기다가 뿌리 같은 걸 심어서 이를 만들려고 주고 싶은데 뼛속에다 어떻게 고정시키느냐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 무슨 뭐 어떤 연조직 같은 거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하일리 디퍼런, 고도로 분화된 섬유성 조직을 통해서, 아니면 저분화된 섬유성 조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본 시멘트라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그 무슨 여기 인공관절 같은 걸 넣을 때 이 뼈에다가 이게 접착제 같은 거를 넣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맨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요즘에 우리가 하는 직접 뼈에다가 붙이는 요거가, 요 임플란트 요즘에는 안 나와요.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IMZ라는 임플란트가 한때 나왔었어. 그건 뭐냐면, 여기 치아는, 임플란트는 뼈하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고, 치아는 이렇게 약간 쿠션이 되고 이런 조직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 임플란트는 뼈에 딱 달라붙게 하지만 이 속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구조를 넣어가지고 얘가 충격을 좀 흡수하게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든 거야. 미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런데 없어졌어. 망했어. 왜, 이거 봐. 이게 플라스틱이야. 여기에 보철물을 달아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쓰다 보면 또 이게 망가지고 뭐 휘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걸 바꿔주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거를 처음에 소개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귀찮게 1년에 한 번씩 이거. 그 사람 얘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줘.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체크를 해줄 수 있다. 뭐, 그냥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건 없어졌어. 이 임플란트 표면의 구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은, 이거 봐봐. 여기에 치아가 있어요. 치아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브릿지식으로 만들 때 치아는 약간 움직이고 임플란트는 꼼짝도 못하니까 치아하고 임플란트하고 연결하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막 또 선전도 하고 그랬어요. 한 십몇 년 이렇게 막 쓰이다가 그 다음에 이런 건 안 해. IMG라는 임플란트가 있었다. 이거 이렇게. 요게 이게 치주인대라는 거고, 요 안에 플라스틱이 있어서 이렇게 치아하고 브릿지처럼 만들 수도 있다. 근데 뭐 그랬다가 뭐 이게 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다시 해야 되고 뭐 복잡해지잖아요. 항상 치아는 치아대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대로 한. 근데 그것도 그냥 임플란트만 단독으로 왜 이렇게 했냐면, 임플란트가 약하기 때문에 치아에 좀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근데 점점 임플란트 단독으로 써도 상관없나, 계속 해보니까 이상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다. 이런 거는 아직 이렇게 뭐 임플란트 주변에도 무슨
치주인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이런 건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가 1989년도인가 처음 임플란트 심었던 부분은 이렇게 임플란트가 뼛속에 들어가면 항상 임플란트의 핵심은 면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면역. 그지? 면역. 임플란트가 뼛속에 들어가면 이게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이물질하고 신체 내하고는 이렇게 뺑 둘러싼 어떤 섬유 조직 같은 게 생긴다고요. 그냥 이물질이 싫어. 그러고 이렇게 딱 차단하는 막이 생기는 거야. 요 임플란트예요. 내가 내 인생 최초로 심은 임플란트가 이거야. 근데 이 주변에 이렇게 얇은 그런 섬유성 조직 같은 게 생겨서 이게 조금 충격을 받아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슈도 페리오돈티움이라고 얘기를 했어. 슈도라는 거는 가짜란 얘기야, 가짜. 그러니까 가짜 치주인대 같은 게 생긴다는 거지. 그냥 어떤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갖다 이론을 만들어 붙이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이 환자분을 여기에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제 이분이 날 찾아오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임플란트가 점점 더 눌려 들어가고 있었어.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려. 여기 있는 뿌리는 다 망가지고. 예전엔 이렇게 또 많이 했어요. 근데 한 90년, 1990년대 뭐 미국에 학교에 갔을 때 계속 이것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 한 30년 지나는 사이에 뭐 완전히 달라진 거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본 시멘트 같은 거, 접착제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뼈하고 이렇게 이제 접착을 시켜 놓으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도 뭐 별로. 여기 이렇게 골유착이라는 현상이 나서 연결했다. 이건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재료, 그 다음에 수술 방법, 그 다음에 그 구조, 디자인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한 요소였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이제 골유착이라는 게 된 임플란트를 뼈하고 그렇게 같이 잘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뼈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전혀 우리가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없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 이걸 떼면 그럼 뼈도 같이 붙어서 나올 정도냐? 그건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이제 좀 실패한 임플란트를 이렇게 딱 떼면 그 임플란트의 나사선 모양대로 그대로 뼈가 아물어서 굉장히 근접해 있지만 이게 철썩 달라붙어 있는 거는 또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제거할 때 주변 뼈를 치고 이렇게 이제 발치하는 기구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 빠지면 이게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왜 얘기냐면 골유착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보초를 만들든지 할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 이거는 뭐 픽업 아니지. 트랜스퍼 타입 임프레션 코핑 내지는 테이퍼드 임프레션. 근데 임프레션 코핑 이런 형태가 더 낫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플란트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인상을 이렇게 임프레션 코핑을 꽂아서 여기가 잘 맞나 확인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알지네이트를 빼낸 다음에 요 임프레션 코핑을 여기다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레바널록을 연결하는 건데, 근데 여기다 임프레션 코핑을 꽂고 레바널록을 연결하면 속에서 도니까 아예 레바널록을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 스톤을 복구해서 만드는 거죠.
다음에는 뭐 이렇게 보철을 할 때 이거는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묶어서 놓으려면 이게 정확하게 양쪽이 두 개가 딱 맞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사를 하나만 조여도 여기에 전혀 틈이 없이 맞아야 된다고. 그걸 원스크루 테스트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렇게 요 바닥면하고 임플란트의 이 플랫폼하고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하는 이게 관건이에요. 임플란트 암만 잘 만들어도 여기서 틀리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네 개를 이 당시에는 이걸 하나로 딱 캐스팅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맞을 정도로 하려면 캐스팅 실력이 대단해야 되지. 뭐 하나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삐뚤어졌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속에 어바트먼트를 웩스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치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시멘테이션 하는 그런 방법. 근데 항상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각자 다 반드시 헥스 타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여기서 다 만들어서 보철만 하세요 하고 보내주는 경우에는 항상 헥스 타입을 써야 돼. 이건 다 따로따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뭐 연결을 하든 말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네? 이거는 이걸 이제 빼고 싶잖아. 템포러리 시멘트 같은 거 보죠. 여기다가 나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여기다가 끼고 시멘을 하더라도 요 길로 나사를 조여서 풀고 싶을 땐 요걸 풀러서 이렇게 뺄 수 있게. 그러려면 이거 아주 잘 맞아야지. 이게 살짝 뜬 상태로 눌리면 이 나사 같은 게 금방 뚝뚝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도도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자연치처럼 나사 구멍 만들고 싶지 않아.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이거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나사를 조이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하려면 엄청 정확했어야 됐겠죠. 그죠?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 전에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달리 조금 안 맞아도 이게 저절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프로비저널로 최대한 확인해가지고 그대로 만드는 방법을 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보철에 대한 거를 또 해나갈 거예요.